Hello everyone, 스포맨의 원더입니다. 여러분, 혹시 8, 90년대 비디오 대여점 구석에 꽂혀있던 표지만 봐도 등골이 오싹해지던 그 비디오를 기억하시나요? 제목부터 살벌한 사형 참극. 영어 원제로는 Face of Death라고 하죠. 전 세계 46개국 상영 금지라거나 실제 죽음을 찍은 스너프 필름이라는 무시무시한 소문과 함께 당시 청소년들의 담력 테스트용으로 전설처럼 떠돌던 그 금지된 비디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전설의 괴작이 2026년 바로 올해 할리우드의 힙한 제작진과 배우들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영화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저 원더가 1978년 원작에 숨겨진 충격적인 그리고 조금은 허무한 진실부터 2026년 리부트작의 정체까지 죽음의 얼굴을 한 이 시리즈의 모든 것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1978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미국 극장가와 비디오 시장을 강타한 괴물 같은 작품이 등장합니다. 존 알란 슈왈츠 감독이 가명으로 만든 페이크 다큐멘터리, 바로 Face of Death입니다. 이 영화의 구성은 단순합니다. 프란시스 비그로스라는 병리학자가 나와서 죽음의 다양한 형태를 탐구하겠다며 온갖 사망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병리학자는 진짜 의사가 아니라 연기자였습니다. 내용은 동물 도살 장면부터 시작해서 전기의자 처형, 가스실, 곰의 습격, 그리고 그 유명한 원숭이 골요리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마케팅은 그야말로 천재적이었습니다. 포스터에 대문짝만하게 전 세계 46개국 상영 금지라고 써붙였죠. 사실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마케팅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금지된 것에 열광했습니다. 비디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충격적인 소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뜻하는 몬도 영화의 끝판왕으로 등극합니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초반 불법 복제 비디오나 정식 출시된 비디오가 암암리에 돌면서 이거 보면 저주받는다거나 진짜 사람 죽는 거 찍은 거다 라는 도시괴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진짜 스너프 필름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가짜였습니다. 영화의 약 40% 정도는 실제 뉴스 자료 화면이나 검시소 영상,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 동물을 도축하는 영상이라서 이 부분은 진짜라서 동물학대 논란이 컸습니다만 관객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핵심 장면들은 전부 특수효과로 만든 조작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원숭이 골요리 장면을 볼까요? 중동의 한 식당에서 사람들이 산 원숭이의 골을 파먹는 이 끔찍한 장면. 사실은 특수분장 전문가들이 만든 가짜 원숭이 인형이었고 뇌라고 나온 건 사실 콜리플라워, 우리말로는 꽃양배추라고 부르는 채소에 붉은 식용색소를 묻힌 거였습니다. 전기의자 처형 장면은 어떨까요? 세트장에서 배우가 침 흘리는 연기를 한 거죠. 치약과 물을 섞어서 거품을 만들고요. 곰의 습격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된 곰과 곰 인형 옷을 입은 스턴트맨이 뒹군 겁니다. 하지만 당시엔 인터넷도 없었고 화질도 구린 비디오 테이프로 보다 보니 그 조악한 특수효과가 묘하게 리얼하게 보였던 거죠. 감독 존 알란 슈왈츠는 우리는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쇼를 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사형 참극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관음증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영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낚시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2026년으로 넘어옵니다. 이 낡고 조악한 가짜 다큐를 도대체 왜 지금 다시 만드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번 리부트는 단순히 잔인한 영상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영화 캠과 파이프라인을 폭파하는 법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은 천재 감독 다니엘 골드하버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이번 영화는 영화 속에서 원작 비디오의 존재를 다루는 메타 호러, 즉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공포 영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시놉시스와 제작진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비디오 플랫폼의 콘텐츠 모더레이터, 쉽게 말해 유해 게시물 감시자가 주인공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던 주인공이 우연히 1978년작 Face of Death 테이프의 존재를 알게 되고 과거의 영상과 현재의 디지털 범죄가 연결된 끔찍한 미스터리에 휘말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설정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과거에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가 공포의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딥페이크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짜 죽음이 생중계되는 세상입니다. 감독은 이 변화된 시대를 배경으로 죽음을 소비하는 우리의 태도를 심리 스릴러로 풀어내겠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감독 다니엘 골드하버와 각본가 이사 마젤 콤비의 전작인 영화 캠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던 이 영화는 인터넷 방송 캠거리,
자신의 계정을 도용당하면서 벌어지는 디지털 호러를 아주 섬뜩하게 그려냈었죠. 디지털 세상의 자아와 현실의 괴리, 그리고 온라인 속의 익명성이 주는 공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들은 이미 검증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페이스 오브 데스 리부트 역시 단순한 슬래셔 무비가 아니라 모니터 화면 너머에 존재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스팅 라인업을 보면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가 더 명확해집니다. 아주 힙하고 젠지 세대의 아이콘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먼저 바비 페레이라입니다. 드라마 유포리아의 캣으로 유명한 배우죠. 그녀가 이번 영화의 중심을 잡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한 10대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했던 그녀가 마주할 디지털 공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은 데이커 몽고메리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빌런 빌리 역을 맡았던 배우죠. 그 태페미와 광기 어린 눈빛 기억하시죠? 그가 이번엔 또 어떤 위험한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루머에 따르면 원작의 닥터 그로스 같은 해설자 역할을 현대적으로 비틀어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찰리 XCX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붐클랩을 부른 바로 그 팝스타 맞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인 연기에 도전합니다. 그녀의 트렌디하고 반한적인 이미지가 영화의 톤 앤 매너와 찰떡같이 어울립니다. 이 조합만 봐도 78년작 같은 비급 다큐가 아니라 A24 스타일의 세련된 심리 호러 무비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의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78년도 관객들보다 지금의 우리가 죽음에 대해 더 무감각해진 것은 아닐까요? 영화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주인공이 겪는 공포는 단순히 살인마에게 쫓기는 공포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되는 죽음의 이미지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군중들에 대한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형창극의 진시부터 2026년 리부트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옛날 비디오 가게의 먼지 냄새가 나는 추억과 최첨단 디지털 호러의 만남?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니라 원작의 유산을 영리하게 이용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라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과연 2026년의 페이스 오브 데스는 1978년의 원작처럼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선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관통하는 명작 호러로 남을까요? 저 원더는 공식 티저 영상이 공개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스포맨 채널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더였고요. 다음 스포에서 만날게요. 안녕!